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 누구보다 한국을 질투하기 시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던 중국이 아닌 일본이었죠. 한국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인기를 얻자 일본인들은 한국의 모든 작품들은 대부분 일본의 작품들을 모방하고 있으며 그런 한국인들의 모방 행위는 중국보다 훨씬 더 역겨운 수준이다라며 한국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안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전 세계를 씹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주가를 올렸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의 경우 단순히 세계적인 시상식을 휩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놀이에 중독되게 만들 정도로 역대급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었죠. 프랑스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관이 열리기도 했었고 빨리 입장하려다가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무서운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더불어 일본 언론들은 이런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두고 무작정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럼 도대체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극찬하는 오징어 게임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이 주장한 오징어 게임이 별로인 이유는 깊이가 없다는 점과 일본의 모든 것들을 베꼈다였습니다. 일본의 유명 작품인 배틀로얄을 완전히 똑같이 베꼈으며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전통놀이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본이 전파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자 일본인들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서는 솔직히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비해 너무 재미없다.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 영상 플랫폼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는 데 비해 일본 컨텐츠는 완패를 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통해 알려진 일본인들의 현재 한국 컨텐츠 시청 현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영상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의 2022년 10주차 TV 프로그램 인기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소년심판으로 역시 이번에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위는 기상청 사람들, 4위는 39 등이 차지하며 일본의 올해 3월 TV 프로그램 인기 순위에 한국 드라마는 무려 7개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은 공개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수년째 순위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죠. 그럼 도대체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앞에서는 욕하면서 뒤에서는 광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일본인들은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배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일본의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과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펼치던 일본의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의 대중문화에 열광했었죠. 아마도 지금의 30, 40대 분들 중에서 고쿠셀이나 꽃보다 남자 같은 일본 드라마와 만화를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정주행을 마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몇몇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과 관련해 입문은 어떤 작품으로 해야 하는지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세대별로 일본의 인기 작품들을 정리해둘 정도로 여전히 일본 문화에 대한 마니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껏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이상의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일본 친몬이라는 작품은 초반 15.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깔끔하지 못한 CG 처리 등이 한국과 비교되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비해 기술 발전이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국의 경우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 결과로 인해 CG 기술과 작품들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진과 더불어 한국 배우들의 연기 실력 역시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자 일본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국 작품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과거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일부 마니아층이 즐겨보는 작품이 아닌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대중문화로 자리잡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인들마저 자국 문화에 등 돌리고 한국을 택하게 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 이미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각종 세계적 플랫폼 등을 통해서 작가나 감독들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시도를 새롭게 해보는 도전을 가감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이 성공하면서 여러 플랫폼 회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아낌없이 받으며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TBS나 NH 같은 공영방송에만 치중하며 내수 시장만 공략할 뿐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과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한국의 컨텐츠 제작 방식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발전 없는 일본의 미디어 산업을 비난하는 여론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보고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장난 같고 전혀 리얼함이 안 느껴지거든. 정말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의 몰수패한 수준이다. 과거에는 미국 드라마와 영화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을 가진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소리도 들은 걸로 아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상대조차도 안 된다. 어쩌다가 일본의 영상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걸까? 소년심판은 정말 재미있었다. 소년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심도 있게 다뤄준 것 같아 너무 재밌게 봤어.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뻔한 결말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한국 작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한국만큼 사회 문제를 드라마로 잘 우려내는 나라가 있을까? 이 작품은 범죄가 일어난 배경을 파헤쳐 판결 후 재본까지 세세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이 드라마를 무조건 시청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절대 사회 문제를 한국처럼 드라마로 묘사하지 않거든. 어떻게 보면 치부 중 하나니까. 취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은 솔직히 좋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잖아. 개인적인 시점이지만 일본 엔터는 한때 자립한 여성과 에로티시즘 그리고 폭력성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일본의 엔터가 뒤처진 이유는 이러한 자극적인 요소에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일본 문화가 재부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한국은 장르를 불문하고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 저는 한국 드라마도 보지만 주로 유럽 드라마를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하고 각본도 심오하죠. 또한 카메라 무빙은 예술적이라서 일본의 드라마와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런 자극적인 소재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년심판과 39,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드라마가 대표적이야. 일본의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는 것도 맞지만 진부한 내용의 대본이면 배우들도 연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천하의 유명한 배우여도 각본과 연출이 뒷받침돼주지 않으면 그냥 삼류 배우로 보일 뿐이야. 그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지. 일본 가수와 배우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꼬집어 말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일본 배우들은 전부 연기를 너무 못해. 이제 일본의 대중매체 영향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보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죠. 그녀는 예뻤다라는 한국 드라마는 잠이 부족할 정도로 푹 빠져서 볼 정도였는데 일본판은 이화만 보고 바로 포기했어요. 안타깝지만 최근 일본 드라마는 어떤 걸 봐도 재미가 없네. 이화를 넘겨서 본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 한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영화는 이미 승부가 났다고 생각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리메이크한 작품을 보고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일본 작품들은 내 얼굴 화끈거리게 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었어.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의 엔터 문화 격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